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잖아. 자, 미리 조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선생님이 조금 그렇죠? 의미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좀 소개를 했어요. 뭘 얘기하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00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맞지?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죠?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중앙값 곱하기 항수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합공식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개념 원리에 이렇게 증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 증명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아이디어를 조금 담기 위해서 다른 증명을 보여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너희 이거 아나? 이 공식 준호야 이거 알아? 예. 이거 알아? 전개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와우.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됩니다. 인수 정리로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리고 뭐 할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해서 뒤에 뭘 찾으면 돼? 몫을 찾으면 돼. 뭐, 조립제법을 찾아도 되고, 그냥 찾아도 되고. 자, 1 곱하면 1, 1, 1. 맞지? 1, 0. 맞습니까? 개수가 전부 뭐가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x 제곱, x 플러스 1이죠. 혹시 5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얘도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확실히 0이 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역시 조립제법을 할까? 선생님 하지 맙시다. 좀 말리는 학생 아무도 없어? 할까? 1 곱하면 뭐예요? 1 더하면 1 1, 1, 1, 1, 1, 1, 1, 1, 1 맞니?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0이 되겠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개수가 전부 뭐라고? 1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전부 개수가 여기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x의 n제곱 빼기 1을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x 빼기 1에 x의 n-1, x의 n-2 해서 어디까지요? 1까지 더할 수가 있다. 즉,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서 x의 n제곱 빼기 1의 공식 요거 있죠. 얘는 좀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됐니? 진짜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이 부분 보입니까? 이 부분이 무슨 수열이에요? 거꾸로 한번 봐봐. 이렇게. 무슨 수열이야? 여기만 보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뭐인? x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여기가 등비수열이죠. 물론 초항이 1이라는 제한이 있죠. 공비가 x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너희가 익숙하게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r의 n제곱 빼기 1 r 빼기 1에 자,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꿀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n-1제곱 되겠니? 왜냐면 x 자리에다 그냥 r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r이 1이 아니라면 이걸 나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변에 r이 1이 아니라면 그리고 양변에 뭘 할 수 있죠? a를 곱할 수가 있어요. 즉 양변에 r분의 a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r-1분의 a 미안. 자, 얘를 나누고 얘를 곱한 거야 동시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a를 곱한 거지. 자, 이거를 뭐 할까요? 선생님이 분배해도 되겠니?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ar 제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ar의 n-1 되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등비수열이 된 거예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 이 공식의 유도는 여기 있는 곱셈 공식 보입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뼈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등차는 막 대칭 구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이디어상 볼 게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셈 공식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차 수열은 합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의 초항 a가 됩니다. 자, 이겁니다. 되겠죠? 자, 얘는 당연한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둘이 순서가 바뀌어서 1-r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의 초항 A가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은 뭐하다고?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야. 뭐냐면은 등비수열 합공식이 두 개가 아니야. 이거 같은 식이야.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건데.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보세요. 최종적으로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선생님 여기서 R이 1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었잖아. 근데 R이 1이면 못 나누잖아. 왜? 분모가 0인 거 못 나눈다고요. 그러면 R이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R이 1이라는 것은요. 초항이 뭐예요? A. 둘장도 A. 셋장도 A. 왜? R이 1이라는 것은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 더하면 뭐가 돼요? n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장난해? 이거 A가 n번 더해져 있으면 그냥 AN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런 복잡한 식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고 그냥 A가 n개 있어서 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지금처럼 공비가 1이면은 그냥 NA고 이건 너무 사소하죠. 이런 거를 진짜 수학에서는 사소하다. 이제 영어 단어로 트리비얼. 정말 저거는 생각할 건덕지도 너무 그 사소한 말 그대로 이제 사소하다는 뜻입니다. 트리비얼하다 이게. 그래서 공비가 1이면은 NA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등비 합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두 개야 알겠지? 이렇게 두 개 아니야. 등비 합공식 어쨌든 두 개인데 이건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결론 R-1분의 Rn제곱 빼기 1의 초항 A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되겠지? 자 밑에 증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증명으로 좀 대체를 할게. 등비 합공식을 쓴다는 것은요 결국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초항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공비도 알아야 돼요. 등비수는 당연히 초항 공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까지 알아야 돼요? 몇 번째 항까지 하니? 라고 했을 때 항수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지금 R-1에 R에 -1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n제곱 올리는 거예요. 개수.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초항 A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런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3, 공비가 2, 그리고 5항까지 합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나열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이 뭐고? 3이고 둘째 항은 뭐예요? 3 곱하기 2겠죠. 왜? 공비가 2니까. 셋째 항은 3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왜? 요 이전 항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실제 숫자는 4, 3, 12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3, 8, 24.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 하시라? 더하시라. 이런 뜻이죠. 되겠니? 그러면 이거를 직접 산수 하나하나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방금 한 것처럼 공비가 얼마죠? 2. 맞지? 2. 맞니? 2 빼기 1, 2 빼기 1. 근데 위에는 이제 항수가 5개니까 5제곱 붙여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초항 A를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얘가 32잖아. 그러니까 1을 뺐으니까 93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넣으면 실제로 값이 이거예요. 되겠니? 자, 오늘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잘 외우고 적용을 잘 해야 돼.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냥 적용할 겁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뭐예요? 3이고 항수가 몇 가지죠? 6가지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공비 -1에 공비의 n제곱 빼기 1에 전체 초항 앞에 2를 곱하면 돼. 이게 답이에요. 산수는 자 3의 5제곱까지 외우고 있죠. 3의 4제곱이 얼마야? 99, 81이니까 3의 5제곱은 243 맞지? 거기다 3배 더해서 729가 되죠. 그래서 729에서 1을 뺀 거고요. 이거는 2잖아.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728이 답이 됩니다. 알겠니? 이거 산수한 것은 그냥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얘도 초항이 4, 공비가 뭐예요? -2분의 1이고 항수가 지금 8이네요. 자, 지금은 뭘 한번 해보는 거냐면 이렇게 공비가 뭐일 때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봐봐봐. 보통은 있잖아. 이거를 공식을 2개를 쓴다고 했잖아. 2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거라고 했지.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따로 2개를 기억할까요? 자, 지금처럼 3일 때는 3 빼기 1에서 얘가 이 전체가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R 빼기 1 하는 게 좋아. 근데 보통 그냥 얘가 만약에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은 보세요. 여기서 R 빼기 1을 한다면 -1 빼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2분의 1에 항수 8개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잖아. 분모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네,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가로를 꼭 쳐야 된다. 음수일 때. 얘 8제곱이죠. 초항 4. 되겠습니까? 얘로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가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랑만 먼저 계산해 주세요. 먼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8 되는 거 맞니? 이거 두 개. 3분의 8. 거기에다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이 있는 거. 자,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8제곱, 짝수가 8제곱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2의 8제곱 얼마지? 256이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2의 10제곱이 1024잖아. 그 4로 나눈 거야, 4로. 되겠니? 그래서 얘의 정답은 3분의 8에다가 256에다가 256분의 256이잖아요. 빼면 255가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얘는 2의 세제곱이죠. 얘는 2의 8제곱이죠.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의 5제곱이 분모에 남겠죠. 맞니? 그럼 얘는 3으로 하면은 3, 8, 24, 3, 5, 15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32분의 85가 됩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계산 있죠? 요거는 너희가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이제 밑에는 생략을 할게. 알겠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거둔 건 뭐죠? 분모가 지금처럼 뭐가 되면은 음수가 되면 안 좋으니까 어떨 때는 R-를, 어떨 때는 1-R 쓰는 이유는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 3번 볼게요. 무리수다, 무리수. 초항이 루트 2, 공비가 루트 2. 그 다음에 항수가 7이네요. 자, 공식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빼기 1을 해도 양수죠. 1 빼기 루트 2보다는, 맞지? 루트 2 빼기 1. 그럼 이 순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다가 항수 7개. 그 다음 초항 얼마? 루트 2. 더해주시면 바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답인데, 분모에 뭐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리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줄 겁니다. 되겠지? 유리화를 하면 생략을 할게. 여기 루트 2 더하기 1을 하면 뭐예요? 2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겠네. 1. 맞니?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1. 되겠습니까? 유리화 생략해도 되겠니? 이 정도? 가능하지? 설마. 루트 2 더하기 1. 여기에 루트 2 더하기 1을 한 거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1이니까 생략한 거고. 요거 계산한 거잖아요. 요거 앞에.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거 계산할게요. 뭐가 됩니까? 7제곱 하면은 준호야, 얼마니? 8루트 2죠. 알죠. 알지? 그쵸. 설마 7제곱 돼 있으면 뭐 루트 2 뭐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니 너희? 2분의 1의 7제곱 이게 편하니? 그래서 뭐예요? 2의 2분의 7제곱인데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수 거듭제곱으로 이제 쓴다면. 그래서 2의 세제곱에다가 뭐 한 거예요? 2의 2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지금처럼 8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건 다시. 자, 이거 전개해서 적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둘 다 답입니다. 자, 무리수 있더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공비가 음수인 게 또 나왔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초항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첫째 항 공비 안 주고 네가 찾아야 돼. 초항은 뭐죠? 1이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는 여기서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됩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잖아.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도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고요. 자, 항수는 지금 여기 친절하게 가르쳐 줬네. 10번째 항까지네. 자, 갑시다.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1 빼기 마이너스 2. 1 빼기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대답해보세요. 뭐가 편합니까? 네, 얘가 더 낫죠. 왜? 분모가 양수가 되니까. 됐니? 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자, 계산 빨리 해볼게. 이거 3이죠. 자, 이거 짝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2의 10제곱 1024입니다. 그래서 1 빼기 얘는 뭐예요? 1024가 된다고. 이게 이상하게 또 계산하지 마. 요 마이너스 앞에 있다, 여전히. 되겠니? 이거는 어쨌든 10제곱 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양수라서.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23이고 얘를 3으로 나눈 거라서 약분이 될 것 같은데요. 3, 3은 9, 3, 4, 12, 3, 1은 3, 마이너스 341이네요.
됐나? 그래서 음수일 때도 했어요. 자, 다음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첫째 항이 10분의 1이네요. 그 다음 둘째 항이 100분의 1이네요. 셋째 항이 1000분의 1이네요. 자,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수의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소수보다는 분수가 좀 나와서 이렇게 적을게요. 어때요? 곱하기 얼마 있지? 10분의 1. 곱하기 얼마? 10분의 1 한 거죠. 그래서 공비가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은 지금 10분의 1이고요. 공비도 10분의 1이고요. 항수가 지금 12죠. 되겠니?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등비 합공식 써봅시다. 1-r분의 자, 1-r분의 1. 자, 똑같이 순서 지켜서 적어주시고 여기에 거듭제곱 12. 맞니? 초항 10분의 1.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앞에 것끼리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자, 10분의 9잖아요. 맞니? 자, 얘랑 계산하면 얼마지?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에다가 뭐 1-10의 12제곱분의 1.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계산, 12제곱, 이거 다 적을래? 공을 12개.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니? 그치,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70번은 앞에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자, 제일 마지막은 이것만 물어볼게요. 요것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여러 개를 더했잖아. 그럼 여러 개를 더한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앞에서부터. 기억이 나죠? 그랬을 때, 여러 개를 더했을 때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얘가 등비 아니면 등차가 되길 기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등차는 아니죠. 왜? 더하기 1, 더하기 1 아니거든. 왜? 같은 수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즉 등비를 의심해봤고 실제로 얘는 곱하기 2씩 하니까 되죠. 맞니? 그래서 얘는 초항이 뭐죠?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항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항수를 구해야 돼. 그럼 항수가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는 지금 뭐를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일반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게 되면 A의 아래 n-1을 알잖아요. 즉 초항과 공비를 알기 때문에 보세요. n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와 이거 둘을 더하면은 얘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란 말이지. 되겠니?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항이 지금 256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256이 되는 그러한 n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256은 2의 몇 제곱이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2의 8제곱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네. 앞에서 봤던. 자, 미시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n이 얼마죠? 네, 9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였다고? A9. 즉, 9번째 항이 뭐라고? 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A9라는 걸 찾았어요. 항 번호를. 자, 지금처럼 뭐를 찾는다고? 항수를 찾을 때 일반항을 사용해서 그냥 항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얘가 이제 9란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비가 2란 말이지. 2-1, 2-1. 그대로 깔 맞춰서 적어주시고 순서대로. 자, 여기에 거듭제곱 9제곱. 되겠니? 초항 얼마죠? 1입니다. 되겠습니까? 초항 1이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이거 1이거든. 무시. 이거 1이거든. 무시. 그러면 512. 2-9제곱 바로바로 나와야 돼. 512에서 1을 빼서 511이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71번도 동일한데 570번과 동일하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뭘 찾겠다? 네, 일반항을 이용해서 항수를 찾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보는데 다 풀긴 좀 그렇고 지금은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초항 나왔죠? 얼마? 3분의 2고요. 자, 등차니? 등비죠. 왜? 등차 아니면 등비 알겠지?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시면 얘가 나오죠.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시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항수가 몇 번째입니까? 아니, 얘는 항수가 바로 튀어나왔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항이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항수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네. 자, 1-3분의 1에 1-3분의 1에 항수 몇 개죠? 5개의 초항 얼마? 3분의 2 되겠니? 얘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계산할까? 이거 3분의 얼마지? 4입니다. 3분의 4.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2분의 1이에요. 자, 그 뒤에 남은 건 뭐예요? 1 마이너스. 자,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3의 5제곱 얼마죠? 243이다.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243분의 244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한 게 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3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12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이거 항수는 그렇죠. 바로 튀어나왔으니까 괜찮아. 왜? 자, 위에 것과의 차이점 뭐죠? 지금처럼 땡땡땡이 있으면 이게 몇 번째인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땡땡땡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수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를 한번 볼까? 땡땡땡이 있으니까 항수를 잘 찾아야 되겠네. 초항 얼마죠? 5. 공비 얼마니? 2. 맞습니까? 그 다음은 항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A에 R에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죠. 맞습니까? 얘에다가 얼마 넣으면 얘가 됩니까? 64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의 n-1제곱이 64가 되려면 n이 얼마면 돼요? 자, 이거 2의 6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7이면 되겠죠. 왜냐면 2의 6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맞니? 그래서 n이 7이면 돼요. 아, 그래서 일반항을 통해서 얘가 몇 번째 항이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까? 네, 7번째 항이다. 자, 이제 끝났어요. 합공식. 자, 초항이 5고요. 공비가 2입니다. 그래서 2-1분의 2에 마이너스 1이고 항수가 지금 얼마죠? 네, 방금 구한 7이죠.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입니까? 5죠. 5. 예, 얘가 답이에요. 이건 1이니까 무시. 5 곱하기 2의 7제곱 얼마니? 2의 6제곱이 64예요. 66. 외우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128 빼기 1 되겠지? 127이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됩니다. 5, 7, 35. 3 올라가고 635가 되겠네요. 됐나? 자, 그 다음 얘 한번 볼까? 아니, 로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기분 나쁜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이거 4는 뭐죠? 2의 제곱을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밑하고 같은 거듭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다시 2의 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4가. 그러니까 2의 6제곱이라 적을 수 있죠. 얘는 2의 제곱의 9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8. 되겠니? 뭐 다 적어도 되는데 일단은 요 3개만 앞에 적어봤어요. 그런 다음 로그 연산성질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2, 6, 18 이렇게 되네요. 맞니? 이 뒤에는요. 사실 보니까 2에 54죠. 맞니? 그래서 54가 될 겁니다. 여기 2에 54라서 얘는 2에 2배 하게 되면 160인가요? 네, 그래서 162가 돼요. 자, 이 수열은 지금 이쁘게 등비 수열이 되고 있습니다. 공비가 얼마죠? 3이죠, 공비가. 그래서 초항이 지금 2고 공비가 3이고 항수는 몇 개입니까? 5번째죠. 1, 2, 3, 4, 5. 땡땡땡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 R-1. 지금 3이다, 3. R-1분의 R-1에 항수가 지금 5개고요. 초항이 얼마죠? 2입니다. 되겠니? 자, 얘가 약분이 되면서 3의 5제곱 243이고 242가 답이 되는 거죠. 끝. 됐니? 자, 이게 등비 합공식 자체가 좀 기술적입니다. 계산적이라고요. 등차 공식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었다면.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등비 합공식은 손으로 숙달을 잘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안 어려워요. 자, 그럼 너희 지금 RPM 있죠? RPM을 선생님이 잠깐 푸는 시간을 줄게. RPM 121페이지에 유형 20의 네 문제를 풀면서 손으로 조금 숙달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 이거 봅시다. 자, 이건 꼭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한글로 가르쳤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등비 수열인데 질문이에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2? 준아, 2 맞니?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 있잖아. 이 2를 공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잘 봐. 나열을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나열을 하면 첫째 항이 뭡니까? 1을 넣으면 되잖아요. 2의 3제곱. 맞지?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뭐예요? 2의 5제곱. 3을 넣으면 2의 7제곱 되잖아요. 실제로 곱해가는 숫자가 얼마죠? 2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열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공비는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밑에 있는 숫자 있잖아. 얘가 아니라 뭐? 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 개수까지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뭐가 되냐면 밑이 아니라 여기 있는 n에 관한 1차식이 아마 지수가 될 텐데 1차 개수까지. 오케이? 밑에다가 여기는 뭐예요? n의 1차 개수까지 꼭 적어주셔야 뭐가 된다고? 얘가 공비가 된다고. 되겠니? 말로 하자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로 하자니까. 자, 이런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지수함수에서도 일어났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2의 2x예요. 밑이 얼마입니까? 지수함수에서 밑이 얼마죠? 4입니까? 그렇죠. 4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같은 식입니다. 맞죠? 루트 2의 4x 제곱. 그럼 밑이 루트 2니? 밑이 2니? 같은 지수함수인데 밑이 막 달라져? 그치. 그럴 일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밑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1차 개수, x 1차 개수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얘가 밑이죠. 맞습니까? 얘를 그리는 게 맞고 얘는 표현만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비수열 자체가 뭐냐면은 항상 지수함수 꼴로 나와요. 지수함수 꼴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꼭 1차 개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어때? 공비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안 줘요. 이해되겠습니까? 1차 개수만 영향을 주지 상수항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만약에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해요. 이걸 압축적으로 공비는 어떻게 구하죠? 네, 이렇게 구합니다. 다음 항에서 이항 나눈 거잖아. 이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나눴다, 세 번째 두 번째 나눴다, 네 번째 세 번째 나눴다. 이걸 다 함축한 거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2에 2n 플러스 1이죠. 지금 an이 맞니? 요게 맞습니까? 근데 a에 n 플러스 1은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러면 뭐예요? 2에 2n 플러스 3이 되잖아요. 전개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죠? 2의 제곱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공비가 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면 아무 의심의 여지 없고 논란의 여지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다만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자면은 기억을 통해서 하시자고. 되겠니?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째 항부터 10장까지 합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걸 식을 보고 선생님이 공비가 얼마다? 4다. 찾아주셔야 돼. 2의 제곱. 맞지? 초항은 얼마입니까? 초항은 고민하지 마. n에 1 넣으면 돼. 알겠지? 요 수열에 n에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니? 초항은 2에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즉 2의 세제곱 8입니다. 되겠죠? 항수는 얼마죠?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에 합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공비가 4니까 4 빼기 1. 4에 함수 10개 빼기 1의 초항 뭐죠? 8. 답이에요. 됐니? 자, 요거는 더 이상 간단하게 못 써요. 그래서 그냥 3분의 8 적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의 20제곱 빼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죠? 이것도 이제 수학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그냥 숫자로 뭐 계산해요. 2의 11제곱 2048 뭐 이렇게 되지만 20제곱을 계산하는 건 좀 에바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첫째 항과 셋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이 줄을 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되겠니? 자, 두 번째 이 조건이 있네요.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합이 2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적을래?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고민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적을래? 아니면은 얘를 어떻게 해서 합공식을 써가지고 맞지? r-1에 r의 4제곱 빼기 1의 초항 a 이게 20이다. 이렇게 적을래? 라는 거예요. 뭐 어느 경우나 사실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밑에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할까요? 합공식을 적고 위에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봐봐. 첫째 항, 셋째 항이잖아. 이건 뭐 합공식 쓰기가 좀 그렇잖아. 이 4개를 더한 게 얘고요. 얘는 그냥 곧장 뭐라 적어주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일반항 공식을 써주겠죠.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2번 곱한 겁니다. 그러면 식이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맞지? 그 다음 미지수 몇 개? 둘, AR.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요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변을 나누는 겁니다. 잘 봐. 자,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1번식에서 인수분해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A1 묶어내면 1 플러스 R 제곱이 마이너스 10이죠. 맞니? 자, 2번식도 인수분해 할 겁니다. 보입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그쵸? A에 R 제곱 플러스 1, R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잠깐만,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잖아. R 제곱 플러스 1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약분이 되고요. 적으면 A에 R 제곱 플러스 1에 R 플러스 1이 뭐다?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1번식, 2번식을 자,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등비수열은 연산을 할 때 변변을 주로 나눕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둘을 나눠봤더니 어때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되겠니? 그래서 R 플러스 1분의 1은 얘네들은 지워지는데 이게 분모 분자, 여기도 분모 분자 이렇게 되잖아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맞지? 요걸 계산 아까 잘못했어. 마이너스 2라고 적는 바람에. 자, 어쨌든 간에 자 2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겁니다. 따라서 R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치? 자, 이 마이너스 3을 여기 다시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넣어주시면 A1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자 A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 됐습니다. 어쨌든 미지수 2개, 식 2개였고 계산한 겁니다. 자, 첫째 항을 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답은 이거죠. 됐나? 자, 등차 수열에서도 했던 겁니다. 뭡니까? 부분합이죠. 부분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같은 개수씩 n개씩 묶여야 뭘 할 수 있다고?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맞죠? 언제 했냐면 등차 수열에서 했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등비 수열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좀 제안하려고 해요. 일단 예를 들게. 자, AN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비 수열이라 할게요. 일반화해서. 자, 그러면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맞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부분합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2개씩 묶어 볼게요. 즉, 이 둘을 있잖아. 더해서 새로운 첫째 항을 바꾸고요. 재구성하겠다 이거. 얘를 둘을 더해서 남은 2개를 더해서 다시 새로운 2번째 항. 남은 2개를 또 더해서 새로운 3번째 항 해서 새롭게 등차 수열을 이렇게 등비 수열을 재구성한다면 이 재구성한 수열도 뭐라고 놀랍게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된다고. 자, 등차였으면 이 재구성한 수열 등차고요. 등비면은 얘도 등비가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볼까요? 확인을 하면 돼. 그냥 눈으로 볼래? A 플러스 AR이죠. 얘는 뭐예요?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이죠. 맞니? 이게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등차 수열인지 의심을 했단 말이지. 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얘가 나옵니까? 얘 보세요. 얘한테 필요한 건 뭐죠? R 제곱이고 얘도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R 제곱을 여기 곱하면은 여기 분배가 돼서 얘가 나온다고요. 이게 되겠니? 다시 여기다 곱하면 R 제곱이 필요하죠. 왜? R 제곱을 여기 곱하면 분배해서 R 4제곱이 될 거고 분배해서 R 5제곱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등비 수열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묶었지. 그러면 새로운 공비가 뭐가 됩니까? 새로운 공비가 위에 공비를 적을게요. 자, 원래 있던 공비가 R이었대. 그럼 이 새로운 공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R 제곱이 되겠죠. 맞지? 2개씩 묶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n으로 일반하기보다 지금처럼 그냥 얘기할게요. 3개씩 묶으면은 자, 새로운 첫째 항이 뭐가 된다고? A, AR, AR 제곱이죠. 새로운 둘째 항이 뭐가 되겠니?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이잖아.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겠습니까? R 세제곱이죠. R 세제곱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얘 나오고 맞지? 3칸 차이니까. 새로운 공비는 그렇지, R 세제곱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결과가 등비 수열이 역시 이루어지는 거고 새로운 공비는요 묶은 개수에 따라서 2개면 R제곱, 3개면 R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결론 얘기해 볼게요. 얘는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1이래요. 선생님 수직선을 이렇게 도입해서 푸는 걸 좀 더 좋아하죠. 왜냐면 첫째 항, 둘째 항 해서 5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얼마다? 1이다. 되겠니? 그 다음 6번째부터 해서 10번째까지 더했더니 얼마다? 얘가
아니네. 첫째 항부터 해서 열째까지 합이 지금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3이라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부분합이잖아. 좀 조심해야 될 게. 부분합이기 때문에 여기 6번째부터 해서 10번째까지 더한 건 얼마입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해야 돼? 빼서 2가 돼야 돼요. 요것만 보면. 되겠니? 그 다음에 15번째 항까지 가는데요. 자, 봅시다. 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5개씩. 한 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맞니? 곱하기 얼마 했죠? 2 했죠? 곱하기 얼마?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11번째부터 15번째 더한 게. 되겠습니까? 자,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첫째 항부터 해서 15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2까지 더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7이 됩니다. 답 끝.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부분합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답지는 지금 뭐 했어요? 계산했습니다. 연산했습니다. 답지 풀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그냥 이렇게 풀어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 풀이에서는 이 계산에 있잖아요. 계산 연습을 하는데 역시 또 변변을 뭐 한다? 나눈다. 이걸 좀 보려고요. 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1이래. 그럼 당연히 뭐 R-1에 R의 5제곱 빼기 1에 초항 A를 했더니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첫째 항부터 10째 항까지 합이 3이래. 그럼 당연히 R-1에 R의 10제곱 빼기 1에 초항 A를 했더니 3이래. 되겠죠? 식 2개 나왔죠? 자, 어떤 계산을 하자? 변변을 나눌 건데 뭐 하신다고요? 네, 믿습니까? 아멘. 네, 믿어야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소거가 돼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네, R의 5제곱 빼기 1, R의 5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니? R의 10제곱을. 자, 그런 다음 뭐 하시면 됩니까? 변변을 나누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없어지고요. 얘 없어지고요. 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여기 R 5제곱분의 1이 분모로 남고요. 자, 자변은 뭐가 됩니까? 이제 3하고 1만 남았죠? 3분의 1이에요. 되겠니? 그래서 R의 5제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1 더하기 2 해야지 3되니까. 그래서 R의 5제곱이 2다. 그럼 여기에 다시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됩니다. 자, R 구할 필요 없어. R의 5제곱이니까.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1은 R 빼기 1에 R의 5제곱이 지금 2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근데 좀 그러네. 맞죠? 계산해서 조금 봅시다. 지금 어떤 어려운 점이 생겼냐면 R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5제곱근이거든. 맞니? 그러면 이걸 굳이 넣어야 되나 이거예요, 여기다.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15번째까지 합이죠. 맞니? 그래서 나는 결국에 답을 뭘 하면 되냐면 R-1에 R의 몇 제곱? 15제곱 빼기 1에 초항 얼마요? A. 이걸 답하면 돼. 되겠니? 혹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이거 답할 수 있겠어? 자, 요거는 철저하게 계산을 잘해야 돼. 방금 같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걸 여기 넣는다고? 그 A가 또 이상하게 또, 그렇지. 자, 여기를 보세요. 뭐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수, 분해가 됩니다. 얘는 5제곱에 세제곱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5제곱을 지금 이용하기가 쉽거든. 맞니?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R의 5제곱 빼기 1에 R의 10제곱, R의 5제곱 더하기 1 되겠니? 여기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쓴 거냐면 이거죠. X 세제곱 빼기 1 맞니? 이걸 쓴 겁니다.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을 R의 5제곱을 X 자리로 보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세요. R 따로, A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 전체가 1이에요. 되겠니? 그래서 얘는 결국에 R 10제곱, R의 5제곱, 1을 더하면 되는데 R의 5제곱은 이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의 제곱에서 4가 될 거고 얘는 그냥 2를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맞니? 그래서 정답이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려면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계산에 일단 연습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를 한 거고, 자, 요때 변변을 나눈다. 그럴 때 뭘 반드시 해서 필요하다면 뭐 합니까? 인수분해는 거의 자동이죠. 자, 인수분해를, 변변을, 나누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자, 15제곱도 인수분해 했고요. 아까 여기 생략했는데, 10제곱도 인수분해 한 겁니다. 합차로. 그렇지? 그래서 해주시고, A를 억지로 구하려고 하니까 나오기는 나오겠지, 숫자로. 근데 좀 그래. 이거 출제요도에 맞지 않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를 포함하는 전체 덩어리를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자, 27번 문제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데 부등식 계산을 한번 연습해봐. 요게 다거든요. 자, 필요한 계산은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n번째까지 합이니까 합공식 쓰면 됩니다. 합공식 쓰기 위해서 초항 얼마예요, 지금? 초항은 1이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거 보고 그냥 곱하기 2분의 1 했네 보면 되는 거죠. 항수가 지금 n번째까지 원하니까 n으로 해주셔서 공식을 씁니다. 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낫겠죠. r-1이 아니라. 자, 1-2분의 1. 순서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여기에 n제곱 공비에다가 초항 1이에요. 1은 생략할게. 되겠지. 얘가 뭐보다 크다? 1.999. 이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아무 그거 없어요. 자, 얘는 뭐죠?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 이거 역수로 나와서 2에 1-2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 맞니?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요거를 2로 나눌 수도 있지만 2를 먼저 분배할게요.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고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왜 이렇게 했냐면 1.999하고 2를 봤더니 얘를 뭐 하게 되면 요로 이항하고 얘를 뭐 하게 되면 요로 이항하게 되면 2 빼기 1.999잖아요. 는 큽니다.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 되겠습니까? 요게 더 낫다 이거 계산이. 이거 얼마죠? 0.001이죠. 맞습니까? 2 빼기 1.999 0.001 이건 되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요. 왜냐면 2를 갖다가 선생님이 밑을 일치시킨 거죠. 밑을 2분의 1로 바꾼 거야. 억지로. 그러면 얘는 지금처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문제를 볼게. 0.001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000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죠. 되겠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볼게. 얘는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죠. 자, 2에 n-1제곱. 1은 n-1제곱 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2에 n-1제곱분의 1로 사용하시면 역수를 취하면 이제 2에 n-1제곱은 1000보다 크다 해서 분수가 아닌 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의 거듭제곱 외우고 있다고. 2의 몇 제곱이? 1024. 그렇죠. 10제곱이 되면 얘가 더 큰데 9제곱이 되면 510이잖아요. 얘가 더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면요. 네, 10, 11, 12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부동호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n-1이 10이 된다는 것은 n 입장에서 뭐죠? 네, 11, 12, 13 이렇게 되는 숫자가 해가 될 거고 이 중에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네, 11이 됩니다. 뭐 안 어려 그냥 괜찮아. 근데 이 계산 이 자체가 처음 보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되겠니? 자, 준비됐습니까? 28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어요.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에 활용해서 한글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가 없다.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비수열이다는 인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는 유형이 두 개 있었다. 뭐죠? 첫 번째는 도형 문제예요. 도형이 막 그림이 닮음으로 여러 개 막 복잡하게 돼 있는 문제라든지 걔네들은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그 다음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도 뭐라고? 등비수열입니다. 자동으로. 자, 여기 보면은 매년 여기 나오죠. 1년마다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감소를 한대. 10% 감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탄소 배출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1년 뒤에는 뭐가 돼야 돼요? 10% 감소했으니까 90, 뭐 단위는 뭐 톤이라고 할게요. 90톤을 배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 10% 감소한다고 하면은 이 90톤에다가 다시 또 10%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0톤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90에다가 또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요? 0.9를 곱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 곱하기 0.9를 해서 나왔잖아. 여기도 곱하기 0.9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90톤의 10% 감소하는 거잖아. 90톤의 10%는 9야, 9. 9톤이야. 9톤이 줄어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착각하는 그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이 10씩 줄어들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매년 일정 비율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일정 기간에 그러면은 얘는 자동으로 등비 수혈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을 그냥 인정하자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거고 10%라고.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800만 톤이래요. 자, 잘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탄소 배출량이 있었겠지. 그럼 2018년도에 탄소 배출량이 있었겠지. 그럼 걔는 얼마라고 두면 된다고? 이게 등비수를 이루니까 AR이라고 하면 된다고. R을 모르고 되겠지. 그럼 2019년은 당연히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자, 근데 2019년까지 배출량이 이 세 개를 더했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합이 800만 톤이다 이거죠. 되겠니? 자, 그 다음 2020부터 2022까지는 600만 톤이래요. 이거 세 개를 더하면 600만 톤이래요. 합이.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죠?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을 적을 수 있다고. 왜? 이게 매년 일정 비율 감소했으니까 등비수열이 된다. 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때 2023년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네. 됐니? 가볼게요. 그러면 됐잖아. 등비수열에서 지금 나 뭐를 아는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얘고 이거 세 개를 더하니까 얘다. 이걸 아는 거거든. 그럼 합공식 쓸래? 합이니까 세 개를 더했으니까 뭐 그래도 돼. 답은 나와.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물어보는 답이 질문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한글 할 줄 알지? 2023년도의 탄소 배출량은 뭐죠? AR의 6제곱이죠. 2017년도 탄소 배출량의 이렇게 되겠죠. 2017년도는 A죠. 의 몇 배이니? 라고 물어봐죠. 그러니까 이 몇 배에 해당되는 이 네모를 구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됐니? 그 네모는 A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R의 6제곱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되겠니? 센스쟁이들아, 봤잖아, 아까. 이 세 개씩 묶은 거예요. 세 개씩 묶은 합이 800. 이 세 개씩 묶은 합이 600입니다. 얘도 무슨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이고, 곱하기 얼마나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R의 세제곱을 하면 된다고. 세 개씩 묶었으니까. 되겠니? 따라서 800에다가 뭘 곱하면? R의 세제곱을 곱하면 6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비 수열이라니까. 이 등비 수열이 세 개씩 묶으면. 공비는 원래 있던 공비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800에다가 R 세제곱 하면은 600이에요. 따라서 R 세제곱은 얼마죠? 800분의 600에서 8분의 6이 되겠네. 4분의 3입니다. 되겠니? 자, 우리 원하는 답은 R의 6제곱이에요.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R의 6제곱은 16분의 9가 돼요. 되겠니? 야, 봐봐봐. 16분의 9라는 숫자를 한번 감으로 볼래? 거의 절반이야, 거의 절반. 절반보다 좀 크긴 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뭐? 7년 만에. 되겠니? 자, 577번에서 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하나하나 칸이죠. 맞니? 기차 한 칸, 두 칸 할 때 이게 하나하나 칸이지. 자, 그리고 그게 불분명할까봐 여기 나와 있죠. 16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대. 16개가 되는 것은 이거 하나를 셌을 때 이게 16개가 있겠죠. 총 합치면. 맞니? 자, 근데 인접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칸 입장에서 인접하는 건 누구예요? 가로로 인접한다. 그것도 인접이 가로로. 얘 입장에서는 얘가 가로로 인접한 거 아니니? 맞니? 야, 이런 한글을 내가 왜 설명해야 돼, 이 새끼야. 아이, 진짜. 환장하겠네. 자, 이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오른쪽 칸은 왼쪽 칸의 수의 2분의 1이래요. 자, 여기 보입니까? 예제가 그래서 있잖아. 보니까 오른쪽 칸 있지? 얘는 왼쪽 칸에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얼마를 했다 이거죠? 2분의 1을 하면 자, 왼쪽 칸이 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로 가면은 2분의 1 곱하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 곱하면 얘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 왜냐면 가로로 인접한 것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2가 아니라 8이 돼야 되겠죠? 8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추측컨대 이렇게 가게 되면 뭐라고? 공비가 2분의 1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다음 줄을 보니까 이번에는 세로로 인접한 두 칸은 아래쪽 칸의 수는 위쪽 칸의 수의 2배래요. 자, 여기 보입니까? 이 숫자로 지금 주어진 게 있죠. 이렇게. 보입니까? 자,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 곱하기 2 해서 4. 다시 여기는 곱하기 1 해서 8. 이런 식으로 적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머지 칸에 다 술 썼을 때 네 번째 줄에 있는 8개 합을 구하래요. 그럼 네 번째 줄이 여기잖아요. 얘가 8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로로 가야 되니까 가로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4. 얘는 뭐요? 1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얘는 역시 무슨 수열이 되죠? 등비 수열이 되죠. 8, 4, 1이 아니라 1, 4, 8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잘못했다. 여기 2가 되지. 미안. 여기 수정할게. 8, 4, 2가 되면은 2분의 1인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지만 2, 4, 8 이렇게 가게 되면 공비가 얼마?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질문입니다. 자, 제일 아래줄에 있는 얘네들은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초항이 뭐? 2 되겠니? 공비가 얼마요? 2 되겠니? 항수가 몇 개요? 7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다 뭐 하게 된 거예요? 다 하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2-1에 2의 항수 7 빼기 1의 초항 얼마죠? 2. 얘가 답입니다. 자, 이건 1이고요. 2의 8제곱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분배해서. 그러면 이게 128이죠. 빼기 2에서 126이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문제 없죠? 그래서 요거는 등비 수열을 뭐 요 정도 느낌? 자, 이쪽 방향이 등비 수열이면 얘도 등비 수열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이 칸을 다 채워가지고 뭐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해서 선생님 이렇게 계산할게. 자,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첫째 항 보입니까? 둘째 항 보입니까? 했을 때 선생님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할게. 얘 보이지? 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얘 보입니까? 색칠된 거. 나는 색칠된 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선생님이 A1이라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 한 변의 길이가 3인데 요거 있죠? 얘를 A1이라 할게요. A1은 그럼 뭐예요? 1 곱하기 1이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되겠지?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A2를 볼게요. A2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놈 보이죠? 요거. 색칠된 건 얘잖아. 색칠된 건 얘잖아. 그래서 A2라는 것은 지금 남은 이 8개 중에서 또 똑같이 3등분해서 가운데 것만 색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2라는 것은 결국에 이겁니다. 보이니? 해서 이렇게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이거 8개 나오죠. 선생님이 잠깐만 그릴게. 자, 그래서 A2는 뭐냐 하면은 이 8개를 더한 넓이인데요.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보겠다고요. 이웃한 항사의 관계. 자, 얘는 정확하게 준호야 마우스로 클릭해서 축소하면은 얘가 이렇게 축소되는 거 맞니? 자, 근데 축소가 됐는데 조금 기분 나쁜 거는 축소된 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개수가 늘어났어요. 자, 일단 축소된 비율부터 볼게. 얘가 1이고 얘가 3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닮은 비가 얼마예요? 닮은 비. 그렇죠. 닮은 비는 3분의 1입니다.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잖아요. 자, 두 번째 넓이는 닮은 비를 뭐 해야 됩니까? 네,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닮은 비를 제곱해야 넓이가 되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이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얘는 넓이가 9분의 1인 거예요. 9분의 1. 맞지? 하나하나가 9분의 1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 9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8개. 맞니? 그래서 닮은 비에다가 곱하기 개수 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비라고요. 두 번째 항으로 가기 위한 값이라고요. 즉 얘는 요것만 계산할게요. 닮은 비가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고 걔를 제곱했고 개수가 8개 있으니까 9분의 8을 곱하면 돼. 여기다가 9분의 8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여기 그림이 없는데 이겁니다. 요거 또 하나하나를 뭐 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이거야. 한 장 아니겠죠? 눈에 잘 안 보이지? 자, 여기 그릴게.
이거 보입니까? 색칠된 거? 색칠된 거 보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2호탄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첫 장에서 둘 장 갈 때 얘가 축소됐지? 자, 이번에는 누구를 클릭하는 거예요? A2 파란색을 클릭해. 클릭해서 뭐 하게 되면, 축소하게 되면, 얼마만큼 축소하게 되면, 3분의 1만큼 축소하게 되면요. 자, 요거 보입니까? 이 8개. 이 8개가 색칠된 거 있지? 여기 있다고, 8개가 색칠돼가지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을 클릭하게 되면, 축소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온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역시 줄어드는 비율은 어때요? 얘가 3이었잖아. 얘는 뭐죠? 1이란 말이지. 이해되겠니? 그쵸. 얘가, 여기서까지가 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이란 말이지. 맞지? 여기는 3이고 여기 1이니까 3분의 1배 축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어때? 이게 다 또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뭐가 돼 있다고? 여기만 색칠 다 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해되겠니? 선생님 지금 되게 성의껏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봐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2호탄 항 사이 비를 봐야 돼. 2호탄 항 사이.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니? 라고 했을 때, 보다시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3분의 1배 축소한 겁니다. 맞죠? 파란색을. 3분의 1배 축소한 거 이거예요. 맞지? 그러면 걔가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넓이는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 하나의 넓이만 보면은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닮은 비를 제곱해야 넓이가 되니까. 그 다음 개수가, 자, 이게 축소된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또. 맞지? 그래서 개수비가 또 몇 개예요? 8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착각하면 안 돼. 얘는 1개지. 얘는 8개지. 그러니까 1개에서 8개가 쓰니까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8배가 된 거죠. 자, 다시 이거는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죠. 근데 이 다음에 있는 이 사각형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몇 개 있지? 8개 있죠. 색칠만 한 거 보면. 맞니? 그래서 8개가 8개 있기 때문에 얘는 88에 64개 있어요. 되겠습니까? 개수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여기가 한 칸 갈 때 8배 됐고 여기도 몇 배? 8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B야 B. 알겠지? 실제로 얘가 64개인데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두 번째 항에 세 번째 갈 때 개수가 8배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넓이 B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개수 B까지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 이겁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는 선생님이 지워버렸는데 무슨 수열이라고? 자동으로 등 비수열이라고 믿음을 가지시죠? 되겠니? 등 비수열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초항 구했죠?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공비를 구해도 똑같을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공비를 구해도 똑같잖아. 그러니까는 제일 쉬운 거 있잖아. 눈에 제일 쉬운 거. 이거 선생님이 보니까 그림도 그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제일 쉬운 거 첫 장에서 둘 장 넘어갈 때 이거 있지. 얘를 구하시면은 안전하게 이 다음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똑같은 애가 곱해질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공비 찾아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간다. 이 색칠된 모든 넓이 있잖아요.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언제? 8회 반복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결국에는 몇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8번째 항까지 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내가 아까 여기 초항 구했잖아. 1이라고 말이지. 맞지? 이거 공비 구했다고. 공비가 뭐였다고? 곱하기 닮은 비를 제곱하고 개수비 8배 한 거. 맞니? 그래서 얘가 초항, 얘가 공비고 항수가 8개예요. 답 끝났습니다. 9분의 8이죠. 자, 1-9분의 8에 1-9분의 8에 항수 8개, 초항 얼마요? 1이요. 이게 답이에요. 되겠니? 이게 9분의 1이죠. 역수를 취하면 9가 될 거고 1-9분의 8의 8제곱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결론이야. 선생님이 이거 길게 얘기했다. 뭐 굳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열심히 진짜 했어요. 근데 이거 의미 없다고. 왜? 어차피 등비라는 거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첫 장에서 둘 장 넘어갈 때 있지. 거기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이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 하게 되면 결국에 뭐라고? 닮은 비를 뭐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가 달라지면 개수비를 곱해야 됩니다. 길이를 물어보면요. 길이, 둘레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면 닮은 비를 제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닮은 비에다가 개수비를 곱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 둘 다 공비가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이미 선생님이 보장해 줄 테니까 공비가
지금처럼 넓이일 때는 제곱, 길이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 해서 공비를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 사이의 관계식인데, 자,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SN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SN-SN-1, 맞니? 얘가 AN이야.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첫째 항, 즉 1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S1은 A1 해서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치? 근데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조금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냈냐? SN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 되는데, 맞지? 2차식이 되는데, 등차 수열이라면 상수항이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자, N에 관한 2차식일 때는 C가 0이라면 뭐가 된다고? 이거는 첫째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식의 형태만 보고도.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얘는 뭐라고? 아, 둘째부터 뭐라고? 둘째부터 등차의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결과적으로 기억한 거야. 왜? 우리가 수열을 지금 등차 등비를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AN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첫 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짜투리가 생기는데 이 짜투리를 지금처럼 이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짜투리가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정리하려고.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SN, 즉 등비 수열의 합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잖아요. 맞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R에 R 빼기 1분의 A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거를. 맞죠? 그 다음 얘를 분배를 할게요, 분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A와 R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첫 장이 공차가 3,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숫자야, 숫자. 공비가 3.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라고, 얘는. SN은. 맞습니까? 결국에 N이 1이면 여기 1 넣으면 첫째 항까지 함, 2를 넣으면 둘째 항까지 함, 3을 넣으면 셋째 항까지 함. 이렇게 N이 계속 오고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란 말이지. A하고 R은 문제 처음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R 빼기 1분의 A를 지금 라지 A라고 잠깐 적을게요. 어차피 상수니까. 얘를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R의 N제곱 빼기 A. 이런 식으로 적힌다고. 항상 등비 수열은 합공식을 쓰면요. 자, N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거듭제곱 보입니까? 네. 여기 나오고요. 그 앞에 있는 개수 있고요. N에 대한 지수식에 대한 개수. 상수항이 있단 말이죠. 맞니? 근데 놀랍게도 얘랑 얘는 뭐예요? 합이 뭐가 된다? 0이 돼요. 상수항과 N에 관한 지수식의 개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총합이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알겠죠? 0이 되면 무슨 수열이라고? 등 비수열이에요. 자동으로. 이거는 그냥 인정해야 돼. 왜? 합공식을 써서 나온 게 이거니까. 되겠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이 있어요. SN이 지금처럼 5n제곱 빼기 1이래. 그러면 이게 n에 관한 지수식 여기 보이죠? 이 앞에 개수는 얼마입니까? 생략되어 있는데 1이란 말이지. 1. 맞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을 더했더니 뭐가 돼요? 0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맞니? 그러면 지금처럼 위에 보입니까?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R의 N제곱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4의 N제곱 곱하기 4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지금처럼 N 플러스 1이 되면은 이게 4의 N제곱이 아니잖아요. R의 N제곱 형태로 돼야 된단 말이지. 맞지? 여기가 R의 N제곱이고 플러스 1이라는 게 안 붙어 있어. 전혀. 알겠죠? 이 앞에 2N도 안 돼. 알겠지? 무조건 N제곱을 했을 때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얘는 뭐예요? 4고요. 상수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 둘을 더하면 0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등비 수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A에 R의 N 플러스 B 이렇게. 즉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라면 둘을 더해서 0이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첫째부터 등비 수열이 됩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뭐라고? 얘는 둘째부터 무슨 규칙을 따른다고요? 등비의 규칙을 따르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이걸 정리해 놓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 자주 나와서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 245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 보면 보충학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학습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3번, 보충학습 3번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 똑같이 되어 있죠.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둘째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는 지금 사실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증명을 했습니까? 여기 보다시피 등비수열의 합을 오히려 역으로 구해서 상수항이 0이라는 걸 보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0이 아니라면 상수항과 개수의 합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진 않았어.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일게요. 자, 1번에 SN이 S의 4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제곱. 자, 여러분 이걸 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문제 풀이는요, 무조건 뭐가 있다고? 원칙 이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Sn 빼기 Sn-1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계산할까요? 4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2고요. 여기는 4에 자, n 빼기 1을 넣는 거야. n 빼기 1을 넣으니까 빼기 1 더하기 해서 4n제곱 빼기 2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건 없어지고요. 4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4n제곱이고, 자, 4n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 맞니?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4의 1제곱 빼기 1이 돼서 얘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n이 2 이상이에요. 2 이상. 맞죠? 여기 1을 절대 넣을 수는 없어. 알겠지? 자동이야, 자동. 그러면 A1은 뭐가 됩니까? S1이죠. 맞니?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고 14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열은 보세요.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제 2부터 넣을 수 있거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죠? 48이죠. 맞니?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3을 넣으면은 64 곱하기 3이죠. 자, 192가 되겠죠. 맞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다 넣어야 돼. 첫 번째만 따로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당연히 공비가 얼마인? 4인 등비수열이 돼요. 여기 4 곱하면 여기 나오죠. 또 여기다 4 곱하면 얘가 나와요.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 또 4를 넣으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도 4를 곱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되겠니? 첫째 항은 빼고 선생님 등비수열 합시다. 아,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없어. 알겠지? 등비수열이려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해야지. 그래서 얘는 그냥 둘째 항부터 등비의 규칙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항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언제? 개수의 합이 지금처럼 1이 아닐 때는. 됐니? 그런데 자, 2번처럼 이렇게 됐어요. 자, 똑같이 AN을 구해볼게요. Sn 빼기 S의 n-1이죠. 되겠니? 그러면 5의 n제곱 빼기 1에 5의 n제곱 빼기 1에 빼기 1. 이거 없어지고, 자, 5의 n제곱에서 5의 n-1제곱을 뺄 거니까 묶어내는데 어떻게 묶어낼까요? 5의 n-1제곱을 묶어냅시다. 선생님 뒤로 묶어낼게. 얘를 묶어내면 1만 남겠죠. 얘는 뭐가 남아요? 5가 남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얘가 5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돼요. 자, n이 뭐일 때? 2 이상일 때. 되겠니? 자, A1은 S1이라서 여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자, 5의 1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4가 돼요. 자, 그럼 이 수열을 한번 적어볼게. 이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은 4예요, 4. 맞니? 첫째 항 4예요. 둘째 항은 뭐가 됩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지? 여기다 넣었더니 1을 넣으니까 얼마 됩니까? 4, 5, 20이 되죠.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 4 곱하기 5. 4, 5, 20.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요? 여기다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4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되겠니? 그 다음은 4 곱하기 5의 세제곱. 당연히 얘는 무슨 수열이 됩니까? 등, 비수열이 되죠. 곱하기 5씩 하고 있잖아. 맞지? 자, 지금 이 SN에서 AN 구할 때 첫째 항까지 이 규칙이 그대로 확장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 맞지? 원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확장이 되면 참 좋겠다 해서 한번 의심을 해본 거야. 여기도 곱하기 5 하면 됩니까? 얘는? 되네. 이건 되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1을 절대 넣지 말아 했는데 여기다가 억지로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네. 맞지? 그러면은 굳이 어떻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1은 4, AN은 요거 해서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곧장 뭐라 적으면 돼요? 얘만 적으면 돼요.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적는 게 n에다가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이런 뜻이거든. 모든 n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원칙적으로 풀면 A1은 항상 짜투리라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안 빠져나가는구나 라는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선생님 주장이 지금 뭐죠? 아까 지웠는데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계산해봐야 아냐 이거예요. 아니, 등비수열은 어떻게 하자고? 지금처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지금처럼 얘는 지금 1이 있죠?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니야. 이해되겠니? 갑시다. 첫째 항부터 n까지 합 SN이 얘래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주어졌네. 일단 여기를 보고 로그가 있으니 마음에 안 듭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Sn 플러스 3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니?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냥 3을 이렇게 붙이면. 자, 그럴 때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만 이항하면 되잖아.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Sn은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아, 얘는 SN은 SN인데 어떤 형태예요? n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나왔죠. n이 지수에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등비 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다만 우리의 관심은 초항부터 첫째 항부터 될지 둘째 항부터 될지인데 그것의 판단은 뭘로 한다고요? 자, 얘를 고칩니다. 어떻게? 3의 n제곱만 되도록 고치는 거야. 그냥 뒤에 있는 플러스 1도 지수 법칙에서 앞으로 뽑아내고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얘는 명백하게 등비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첫째 항부터 됩니까? 아니면 둘째 항부터 됩니까? 네, 첫째 항부터 되죠. 왜? 둘 더해서 뭐가 된다고? 0이 되면 얘가 첫째부터 등비입니다. 되겠지? 따라서 AN을 구합시다. AN 어떻게 구할까요? 한 번 더 적을게. 자, 이게 SN이잖아. AN 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푸세요. 뭐? SN-SN-1이지. 이 계산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 빼기 3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3이잖아. 이거 없지. 이게 자동으로 없어져 알겠니? 그리고 여기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뭘 묶어낼 수 있습니까? 자, n-1개가 공통으로 묶이죠. 그래서 3에 n-1개를 묶어내고 3도 묶어낼까? 아니 3은 그래 놔두놓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한 개 남아서 3 곱하기 3이 되겠죠. 한 개 남아서 맞니? 얘는 그냥 다 뽑혔겠죠. 그래서 뒤에 빼기 3이 남는 거죠. 되겠지? 얘는 지금 안 묶어냈어요.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3의 n-1제곱이죠. 됐니?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게 n 이상이지만 지금은 식의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냥 얘가 뭐라고? 첫째 항부터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집어넣으면 돼. 근데 답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됩니까? 6 곱하기 3의 n-1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n제곱으로 돼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또 지수 법칙으로 적어줘야 돼요. 어떻게? 빼기는 나누기로 적었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고 P가 2고요. Q가 3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얍사관 풀이를 가르쳐 줄게요. 얍사관 풀이는 뭐냐? 여기 일부분만 지금 남아져 있는데 이걸 이용할까? 우리가 등차 합공식을 쓰면요. 등비 합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 맞니? 이게 지금 선생님이 A로 치환한 건데 등비 합공식이 이거죠. R-1에 R의 N제곱 빼기 1의 초항 A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R-1분의 A를 이걸로 라지 A로 바꾼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등비 합공식에서 어쨌든 얘는 뭐예요? R인데 이 R은 뭐라고요? 이 R은 바로 공비 R입니다. 공비 R. 되겠어요? 얍사관계 뭐냐? 이겁니다. 자, 얘 보입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라며. 확실하죠? 됐니? 공비 얼마입니까? 야, 이 새끼들아! 공비 얼마니?
거듭제곱 붙어 있는 얘가 공비죠. 되겠니? 그래서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지금 뭐예요? 3이야. 그럼 A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에, R에, n-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공비가 3인 거 확실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첫째 항이 S1이잖아요. 여기 1 넣으면 돼. 1 넣으면 S1은 A1이잖아요. 1 넣으면 얼마예요? 3, 3은 9 빼기 3이니까 6이죠. 되겠어요? 첫째 항이 6이 나오면 돼. 그래서 A가 얼마예요? 6이네. 됐어요. 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기억납니까? n에 관한 2차식일 때 이렇게 풀었던 거 있죠? 예를 들자면 SN이 뭐 예를 들어서 3n 제곱 플러스 2n이에요. 그러면 AN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때 얍삽하게 빠르게 어떻게 했다고? 이 앞에 있는 2차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어서 6n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는 거죠. 맞니?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S1은 A1이기 때문에 여기 1 넣으면은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죠. 맞죠?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단 말이지. 왜? 1을 넣어서 5가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얍삽하게 풀었단 말이죠. 그거와 비슷한 풀이죠. 여기도. 얘를 보고 곧장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등비 합이라는 확실히 있거든.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비가 3이야. 3 적으면 돼. 그리고 첫째 항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모르는데 첫째 항이 S1을 넣으면 되잖아. S1이 지금 6이니까 6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이거 6이네요. 자, 물론 얘는 모르면 안 돼. 얘는 모르면 안 되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빠른 풀이를.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은 이거 몰라도 선생님이 그냥 괜찮다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계산 자체가 그렇게 안 복잡해요. 이것이 두 줄이야, 두 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모르더라도 두 줄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알겠니? 자, 근데 다만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알겠죠? 자, 580번을 보겠습니다.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합이.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돼.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기억납니까? SN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R의 n제곱, 공비의 거듭제곱에다가 앞에 개수 상수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면 상수항과 개수의 합이 0이면 뭐하다고?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랑 K가 보이죠? 2 플러스 K가 뭐면 된다? 0이면 돼요. 그래서 K가 뭐다? 마이너스 2다. 되겠지? 암기된 지식을 쓴 겁니다. 이거요. 아니면 또 뭐 해야 돼? 아까 선생님 위에 문제, 예제 문제 풀듯이 뭐 해야 됩니까? Sn-Sn-1이 AN이거든. 이게 2 이상이거든. 근데 A1을 또 따로 구하거든. S1을. 이거 구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해야 돼? 억지로 1을 넣었을 때, 맞지? 여기다 억지로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K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을 하건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요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글로 등비수열이라 적혀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인접도형의 닮은 문제. 자, 이게 몇 번이었냐면요. 578번 같이 문제가 오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뭐다? 등비수열이다. 인정을 하시고 한글로 안 적혀 있지만 풀어달라. 그 다음에 필수예제 28번처럼 일정 기간 일정 비율을 준다는 거. 맞지? 이런 거는 지금처럼 그냥 바로 얘도 등비수열이다 라는 결론을 내달라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유형. 자, 이것의 두 번째 유형에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 자, 이 유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얘는 살짝 우리가 일단은 수열 단원에서 챙겨야 될 내용은 뭐예요? 이 원리합계 문제도 뭐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근데 일단 요거를 얘기하자. 이거는 지금 수학이 아니라 약간 상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복리의 마법 이런 용어를 쓰지 않니? 복리라는 용어를 언제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비교되는 개념이 일단 단위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갈게요. 자, 지금 준호가 한 달에 용돈이 얼마나 할까요? 1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위해서 알겠지? 응?
100만 원으로 할까? 알겠다. 좋아. 준호 지금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이에요. 자, 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간단한 사례를 들자면, 자, 지금 용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1년 뒤에는 인상을 하겠다 이거야. 이제 나이도 늘어났으니 이 용돈 못 받겠다 이거야. 그래서 1년 뒤에 10% 인상을 하겠다 이거죠. 자, 인상을 할 때 10%를 인상하는데요. 만약에 단위로 인상을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금액에 100분의 10이라는 인상분이죠, 얘가. 이걸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110만 원을 받아야 돼, 내년에는.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년이 더 지났을 때,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자, 준호가 현재 받고 있는 용돈에서 2년 뒤에 용돈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1년 뒤에 10%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매년. 그러니까 일정 기간,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인상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1년 뒤라고 하게 되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이전에 받던 금액이 얼마야? 110만 원이잖아. 이제 11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협상 들어가야죠. 이놈의 얼마? 10% 증가해달라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인상분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만 원이 되죠. 여기 약분하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10만 원에 추가되는 인상분이 11만 원이 돼서, 맞죠? 왜냐면 110만 원이 10%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1만 원이 돼요. 되겠니? 그래서 121만 원을 받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복리로 계산한 겁니다. 복리라는 것은 이자에 이자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100만 원에 대해서 10% 붙인 게 아니잖아요. 뭐? 110만 원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10% 인상을 한 겁니다. 즉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된 거죠. 새로운 기준점이 돼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 어떤 차이점이 생깁니까? 자, 준호의 띠동갑 나는 동생이 있는데요. 띠동갑 나는 동생한테 네 용돈이 지금 100만 원인데 1년 뒤에 얼마겠지? 110만 원. 좋아. 이렇게 하겠죠. 와, 용돈이 인상된다. 2년 뒤에는 얼마지? 120만 원. 좋아. 와, 용돈이 인상. 그 친구는 아직까지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뭐를? 단리라 복리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맞지 10% 인상됐을 때 2년 뒤면은 12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배움이 부족한 친구입니다. 딱하게 여기세요. 알겠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뭐예요? 여기 251페이지에 일단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단리법으로 하게 되면은 자, 원금이 일단 뭐라고 할까요? 원금이 A1이라 할게. 단리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리로 계산하면 A에 1 플러스 뭐죠? R에 N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 이율이라고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래. 10%면은 뭘 갖다 쓰는 거죠? 숫자로 쓸 때는 100분의 10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A1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할게요. R. 이 자체. 100분의 10 자체를 그냥 R이라고 적으면 거기에다가 이자를 몇 번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이 지났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2번 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아까 이 계산은 실제로 뭐냐면 100만 원에다가 맞지? 100만 원에다가 어떻게 한 거죠? 100분의 10이라는 이자를 주는 거지. 근데 그걸 몇 번? 2번 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한 겁니다. 100만 원에다가 증가분이 얘죠. 근데 얘가 몇 번? 2년 동안 갔으니까 이렇게 2가 붙겠죠, 이 뒤에. 자, 근데 이 100을 묶어낼 겁니다. 100을 묶어내면 1 더하기 뭐죠? 100분의 10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입니다, 요식. 여기에서 얘가 원금이고, 맞니? 이거는 기준값 1이 있는 이유는 원래 가격. 에다가 뒤에 되는 추가되는 가격이 얘인데, 추가되는 이자가 뭡니까? R이라는 것은 지금 10분의 1이 된 거고요. 그게 몇 번? 2번 왔으니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단리라고, 단리. 되겠니? 자, 근데 복리를 봐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1년 지나면은 얘가 된다고 했죠. 맞지? 그러면 이걸 묶어낼게. 자, 윗줄로 갈게요. 묶어내면 여기 1이죠,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되겠죠. 지금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묶어낸 거예요.
자, 여기 이름 뭐라고? 기준값.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요 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항이 이자가 증가된 양이잖아요. 이게 10분의 1이에요. 자, 근데 2년 뒤가 핵심입니다.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요 위에 적을게. 자, 110을 뭐 할까요? 묶어내세요.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110에다가,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겠죠. 이거 묶어내면은 얘만 남잖아, 뒤에는. 맞니? 근데 11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항이잖아. 얘잖아, 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10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거든요.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되겠니? 요걸 쓴 겁니다, 요거. 요게 이거니까. 되겠지? 거기에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몇 번? 2번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원래 있는 금액 있죠? 이걸 지금 A라고 본 겁니다. 원래 있는 금액에 1은 그냥 기준값이라서 있는 거죠. 그리고 R% 보입니까? R, 연이율 R. R이란 숫자, 뭐 10분의 1이든.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2년 뒤에면은 제곱. N년 뒤에면 N제곱 되는 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가 핵심이에요? N에 관한 몇 차씩? N은 몇 차씩? 1차씩이죠, 얘는. 자, A하고 R은 당연히 뭐예요? 문제에서 주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3년 뒤면 여기 3을 넣으면 되고 4년 뒤면 4를 넣으면 되잖아. N은 1차시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10만원 추가, 10만원 추가, 또 그 다음에 10만원 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복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에요. 자, 선생님이 진짜 길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원리학계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등비 수열이에요. 그리고 그 등비 수열이 되고 원금과 이자율이 있을 때 N년 후에 원리학계는 지금처럼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서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길게 설명했습니다. 학계 연이율 6%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요. 그럼 10년째 말의 원리학계를 구하세요. 자, 여기도 약간 수학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할게.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뭐 하세요? 네, 도식화를 하세요. 도식화. 무슨 말이냐면 매년 초에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적금을 언제 넣는 거죠? 2026년 1월 1일에 넣었나요? 2027년 1월 1일에 넣었나요? 제일 처음 넣는 년은 언제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올해가 1년 1월 1일이라고 해. 알겠죠? 내가 정하는 거야. 얼마를 넣는다고? 2만원 넣었어. 2만원을 입금했다 이거야. 이때. 그 다음에 적금이라는 개념을 알지? 2년 1월 1일에 또 뭐 하는 겁니까? 2만원 넣었어요. 맞지? 한 달 동안에는 돈을 안 넣다가 한 달 뒤에 또 1년 2만원 넣는 거죠. 그러면 요때 넣은 돈을 빼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또 넣는 거예요. 해서 몇 번? 10년 1월 1일에 2만원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적금을 언제 탄다고? 10년째 말에 탑니다. 자, 10년째 말도 뭐 하세요? 제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니? 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 합계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도식화 하시고요. 이렇게 표를 이렇게 테이블로 그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뭘 하시면 되냐면은요. 뭘 하시면 되냐면 은행도 너도 손해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수학이 아닌 부분인데 상식이라서 받아들이세요. 어떤 돈이든 보관한 기간만큼 이자를 줍니다. 그래야 서로가 뭐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자, 2만원씩 10번 넣었잖아. 결국 20만원이잖아. 20만원에 대한 이자를 10년 동안 달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은행 입장에서 손해요. 네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지. 왜 그러냐면 봐, 은행 입장에서는 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제일 처음 넣은 2만원 있잖아. 얘는
몇 년 동안 얘가 보관했죠? 10년 동안 보관했으니까 10년 동안 이자를 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 2만 원이 있죠. 2년 1월 1일에 넣은 거. 얘는 이자를 몇 번 줘야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 9번만 줘야지. 왜냐면 이건 내가 은행 기준으로 9년 동안 운영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지금처럼 보관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건대 이거를 도식화를 해서 지금처럼 화살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얘는 이자를 몇 번 줘야 된다고 2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몇 번? 1년 동안 보관했으니까 한 번만 주면 돼요. 되겠죠? 자, 요때 이제 사용됩니다. 1 플러스 연이율 6%죠. 6%는 숫자로 뭐야? 이건 퍼센트는 숫자로 100분의 1이란 말이지. 그래서 뭐예요? 100분의 6입니다. 알겠니? 숫자로. 퍼센트는 단위야. 알겠지? 수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100분의 6을 뭐 한 것을 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공비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원금이고, 왜냐면 1 곱해야 2만 원이고, 2만 원에 100분의 6이라는 게 이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를 몇 번 이자를 받았죠? 지금 한 번을 받아야 돼. 1년 동안 보관했으니까. 자, 그 다음. 요 바로 앞에 있죠. 9년 1월 1일에 2만 원을 또 받았겠지. 이 2만 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자를 뭐합니까? 줘야 됩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자를 몇 번 줘야 됩니까? 2번 줘야죠. 2년은 보관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2에 1 플러스 100분의 6 맞니? 얘 뭐? 제곱이 된다.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복리로 주기 때문에 등비 수열입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복리라고 말이 되어 있죠. 단리가 아니라 복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등비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준호야, 아닌데 하고 싶지 않니? 10년 1일에 넣은 거는 10년 12월 31일에 했을 때 1년 동안 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 이게 11년 1월 1일이 돼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364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364일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건 수학이 아니야. 알겠지? 경제 수학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하세요? 그냥 퉁치세요. 알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수학만으로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런 애매한 걸 다 피해 가게끔 출제됐고. 자, 원리 합계는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잖아. 굳이 이걸로 물어볼 이유가 없어. 이걸 물어보면 뭐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내가 물어보는 등비 수열 내용 물어볼 수 있는데 굳이 애매하게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알겠죠? 근데 내신에는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도식화를 하시라. 맞죠?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그리고 도식화의 결과 어디를 잘 봐야 돼요? 끝을 잘 봐야 돼. 끝부분. 자, 여기 있잖아. 끝에 있는 이 두 개가 핵심이야, 이게. 자, 그래서 끝에 있는 얘가 지금 얘 되고 얘는 이렇게 두 번 붙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있는 애들도 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가져와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이 다음은 얼마겠어요? 지금 8년째 되는 건 뭐겠니? 당연히 2에 1 플러스 100분의 6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된다고요? 등비 수열이 된다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2에 1 플러스 100분의 6의 몇 제곱? 요게 헷갈리거든. 잘 봐.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돈을 몇 번 넣었죠? 10번. 그럼 여기서 이거 당 하나 나온 거잖아. 그럼 이게 총 몇 개 있어야 되겠죠? 10개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항수가 어떻게 정해진다고? 개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10번 넣었으니까 그 이자를 취한 것도 10개가 돼야 되겠죠. 맞니? 그래서 항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개고 이게 처음이 1이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답을 구합시다. 자, 내가 받아야 되는 총 금액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 다 더해야 돼. 맞니? 1년 보관했으니까 1년치 이자만 쳐서 돈을 주고 얘는 2년치 이자만 쳐서 돈을 주고 그것들을 다 더해서 답을 하면 등비수열의 결국에 뭐? 합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공비 얼마죠? 보다시피 1 플러스 100분의 6입니다. 초항 얼마죠? 얘입니다. 초항 눈에 보이죠? 얘라고 얘. 이거라고. 그래서 2에 1 플러스 100분의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수는 몇 개죠? n개가 되겠죠? 즉 10개가 됩니다. 자, 답은 공비가 얘니까 1 플러스 100분의
6 빼기 1 됐니? 그 다음 1 플러스 100분의 6에 항수 몇 개죠 지금? 10개. 초항 얼마죠? 초항 얘죠 얘. 2에 1 플러스 100분의 6 되겠습니까? 자 얘가 답이에요. 답 어떻게 하죠? 아 여기 보세요. 1.06의 10승은 몇 제곱? 얼마라고? 1.8로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사실 1.06의 10승인 거죠. 맞습니까? 1 더하기 100분의 6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뭘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1.8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저기 문제처럼. 그래서 여기가 1.8이 되는 거고요. 그럼 빼기 1이죠. 자, 얘는 1.8 맞고, 빼기 1도 맞는데, 여기가 뭐예요? 1.06입니다. 1.6이 아니라. 맞지? 1.06이죠. 곱하기 2. 밑에는 또 0.06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땡기게 되면 결국에 분자분모에 100을 곱한 거고 106. 자, 여기는 얼마죠? 0.8. 여기는 여기는 6이 되겠죠. 왜? 두 칸씩 땡겼으니까 내가 소수점을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야 된다. 106에다가 0.8 계산하시면 해서 84.8이네요, 얘가. 자, 그래서 84.8을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8점 블라블라 블라 이렇게 됩니다. 28.2 블라블라. 그래서 28만 2천 얼마가 되는 거죠. 연이율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트니까 당연히 0.05예요. 숫자로 치면은 맞지? 그래서 공비는 뭐가 되니?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적으면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맞지? 여기는 그냥 1.05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공비 1.05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년 초에 4만 원씩 입금한대요. 자, 올해를 그냥 1년 1월 1일에 할까요? 도시카를 하자 이거죠. 4만 원. 자, 2년 1월 1일에 또 4만 원. 해서 12년 동안 적립한대요. 그냥 12년 동안 적립했으니까 나는 12번 넣었단 말이죠. 4만 원을. 48만 원이 원금이겠네. 그랬을 때, 자, 장난쳤습니다. 여기 뭡니까? 12년째 말의 원래학기를 구하세요. 장난 안 쳤네. 초에 넣고. 자, 이거는 괜찮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적금을 언제 찾는다고요? 12년 12월 31일 날 찾는다고요. 되겠니? 자, 도시카의 핵심은 어디라고? 제일 끝이라고. 얘는 몇 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되죠? 1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1년 가지고 있었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끝이라고. 요 앞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4년이잖아요. 가면 얼마지? 얘는 2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2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총합은요, 각각을 다 더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총항이 얼마입니까? 얘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1.05고요. 0.5고요. 항수는? 항수 몇 개야? 그렇죠. 요거 봐야지. 이게 12개니까 얘가 12개일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5가 첫째 항이고요. 공비가 얼마죠? 1.05죠. 요놈의 지금 12제곱 빼기 1이고요. 여기가 1.05에 빼기 1. 이게 답이에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1.8이라고 돼 있죠, 지금? 맞지?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 생략을 할게요. 산수는. 근데 582번.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얘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0만원씩 적립한대요. 그러니까 올해를 그냥 1년 1월 1일이라고 치고 그냥 10만원 넣었어요. 2년 1월 1일에 또 10만원 넣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10년째 말. 매년 말이죠. 선생님 잘못했네요. 왜냐면, 자, 여기가 이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냐 말이냐가 되게 중요해. 기수불, 기말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자, 그 말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자고요? 1월 1일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돈을 넣은 거예요. 되겠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날짜를 특정해. 되겠지? 해서 10년째 말이니까 자 10년 12월 31일에도 10만원 넣었다고요. 되겠니? 자,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원래학기를 구해야 되는데 10년째 말에 원래학기를 구하래. 잠깐만. 이게 말이야 빵구야? 이게 약간 봐봐봐. 문제를 위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12월 31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적금을 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센스가 있는 애들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왜? 봐봐. 10년째 12월 31일 날 가서 10만 원을 들고 가서 은행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고
적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번호표, 그럼 번호표 2번 뽑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2번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주면서 뭐예요? 돈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원래 보통은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 보통 마지막에 놓고 뭐 합니까? 한 번 기다리고 이제 타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새끼야. 그냥 이럴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 안 주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장난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굳이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실제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는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이날 받은 금액은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고. 내가 뭐 하루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줄 거 아니야. 안 줍니다. 얘는 이자를 줘 안 줘? 줘요. 몇 번 줘야 돼요? 몇 번요? 한 번 줘야 됩니다. 되겠니? 왜 1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질문이에요. 자, 총 몇 번 넣었죠? 10번 넣었죠. 그럼 이 각각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총 몇 개 있어야 되지? 10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초항이 얼마예요? 이거는 초항이 이자가 붙었냐 안 붙었니? 안 붙었어요. 얘는 초항이 이자 붙어서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러니까 기수불인이 기말불인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등비수를 학공식 쓰는데 초항이 공비가 붙었니 안 붙었니 했을 때 얘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자, 1.12가 공비고요. 빼기 1에 1.12의 항수는 지금 10개고요. 초항이 뭐라고요? 그냥 10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아까 여기는 초항이 요거 한번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항이 그냥 넣은 금액 10만 원 그대로 오면 돼.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기말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차이점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583번 같이 이제 미수 위치를 바꾼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4문제 정도 풀었죠. 요걸로 그냥 처리를 할게.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금액을 몰라. 금액을. 보세요. 4%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넣는데 초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얼마인지 몰라. 얼마. 그래서 그거를 A1이라 할게요. 뭐 X1이라 해도 되고요. 이 금액을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또 A를 넣어서 총 얼마가 되길 원한다고요? 260만 원이 되길 원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끝에 이자를 붙이니 안 붙이니 판단해야 되잖아. 내가 실제로 돈을 찾는 그 날짜는 언제죠? 10년째 말에 돈을 찾겠다 이겁니다. 연초에 돈을 넣고 연말에 돈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날짜가 지금처럼 얘가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A1은 이자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맞지? 1.04. 자, 여기 이자란다. 공비를 찾을 때 그냥 4% 보고 있잖아요. 그냥 1.04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제곱 됐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맞지? A1 있겠죠. 9년 1월 1일에도.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A의 1.04의 제곱이 되겠죠. 2번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도식화를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얘 초항이 이자가 붙니 안 붙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식화를 해본 거예요. 자, 답은 어떻게 됩니까? 등비 합공식이고요. 자, 초항은 얘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1.04죠. 항수는 몇 개예요? 10개죠. 맞습니까? 왜냐면 10번 넣었잖아, 10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그 값이 얼마야 된다고요? 260만 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수 위치만 바뀐 거고 똑같이 풀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얘를 1.5로 계산하래요. 그러면 1.5로 계산하면은 빼면은 0.5죠. 자, 여기는 얼마죠? 0.04죠. 자, A에 1.04죠. 자,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자, 소수점을 몇 개? 2칸 옮기면은 이거 2칸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5가 2분의 1이잖아. 104거든. 104에 2분의 1배 하면 얼마입니까? 52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52A가 되는 거고요. 분모는 지금 4거든요. 2칸 땡기고. 그럼 얘가 26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얼마예요? 하게 되면 260을 52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4로 약분되면 13이죠. 4로 약분하면 4, 6, 24, 4, 5, 20. 맞지? 그래서 13분의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 260이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20이네, 20. 그러니까 20만 원씩 저금하면 돼요. 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만 원은 10번 넣으면은 일단 원금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0만 원이잖아.
근데 이자가 얼마가 된 거예요? 60만 원이 돼가지고 내가 20만 원만 넣더라도 이 날짜 기준으로는 260만 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60만 원이 이자가 된 거예요. 이거 되게 큰 겁니다. 30%나 이자잖아. 총 금액의 30%. 작니?